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 부동산 가격 회복세 속에서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 때문인데요. 이 은행권에서 대출 금리를 올려도 별 소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데 이것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금융당국이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기세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정책금융부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5대 시중은행이 이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59조 7,501억 원입니다. 네. 이게 6월 말보다 7조 5,975억 원이 늘어난 상태인 건데요. 네. 7월 주담대 증가폭의 경우는 5대 은행에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전 주택 거래가 활발했을 때도 이렇게 크게 가계대출이 불어난 적이 없는데 이제 너무 크게 불어나서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조차 조금 놀래고 있는 반응이 있고요. 네. 이달 들어서는 이 기록마저 깨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22일 기준으로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565조 8,957억 원인데 네. 이 속도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지금 월말까지 얼마 남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속도가 이제 유지되게 된다면 이제 이달 증가 폭이 7월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가계대출 증가세의 이제 원인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높아진 집값에 영끌 열풍이 다시 불고 있는 데다가 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거래 증가가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오늘 오후에 브리핑을 열고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혹은 주택가격 회복 기대가 맞물려서 가계대출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미 은행의 1월에서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은행들의 연간 경영 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금감원에서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 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은행들이 최근에 대출 금리를 대폭 올렸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네, 사실은 손쉽게 좀 은행들이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금리여서 아무래도 은행들이 이제 수요 억제 차원에선 대출 금리를 7, 8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예. 예를 들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3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서 이달 들어서는 2일, 7일, 20일 이렇게 연달아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높였는데요. 네. 신한은행도 지금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6차례 주담대 금리를 올렸고 네. 하나은행도 사실 대출 감면 금리를 축소하는 등 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7월 이후에는 5번째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네.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랑 K뱅크도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거래 증가랑 이제 대출 수요의 폭증을 막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5대 시중은행과 지금 인터넷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인데 그래도 효과가 없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1일 권내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한은금감원하고 이제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채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는 이제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시행이 되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 포인트에서 1.2% 포인트로 높이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또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도록 이제 산출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뭐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 모기지 대출이랑 전세 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 총액 1억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라고 이제 지시한 상황인 건데요. 은행에서요. 네. 네네. 대출 상품이나 지역, 주소득 등 다양한 DSR 관련 정보도 수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서 소득이 제가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주담대를 받는 차주의 평균 DSR이 얼마다라는 식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관리하라고 요구하라고 이제 요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실무 협의회도 꾸렸다고요. 네, 이날 회의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당국은 원래는 이제 은행권 여신 담당 임원들하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실무 그룹까지 논의 채널을 넓혀서 가계대출 현황 분석의 정밀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협의회 실무자들까지 참여를 들어와서 회의를 같이 해라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실무협의회는 금융위 이제 과장급과 네네. 은행 실무 부장급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달 중으로 구성이 되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뭐 2단계 DSR 적용 후에 가계대출 흐름이나 추가적인 대출 대책의 네네. 필요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까지 계속 추적해서 보겠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스스로 평균 DSR과 고 DSR 대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DSR 70%와 90%가 넘는 고 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와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제 자연스럽게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현행 차주별 DSR 규제 같은 경우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주담대를 받을 때 DSR 40%까지 꽉 채워 받아야 한다는 이제 인식이 일반적으로 좀 통상 팽배해져 있는데요. 네. 당국에서는 이게 사실은 20%에서 25%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자발적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수준의 대출을 내어주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네. 그 전까지는 정량 평가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정성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가계 대출이 안 잡히면 이제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이미 뭐 금융당국은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금 강구 중인 상황입니다. 예. 이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추가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지난 25일 한 방송에 이 원장이 출연해서 네.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발언을 했고 예.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난다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뭐 또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그동안 금융당국이 이제 금리를 조절하거나 뭐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것에 대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서 더 세게 개입해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 정도까지 세게 얘기했을 정도면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그 DSR 단계가 2단계인데 그럼 뭐 앞으로 3단계, 뭐 4단계 DSR까지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9월 가계부채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지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 이제 다음 달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당국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금 거론되는 상황은 뭐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면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네. 은행의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거나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고요.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 원리금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 한도의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특단의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또 어떤 대책들이 있죠? 현재로서는 DSR에서 제외됐던 정책 모기지나 전세 대출을 DSR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요.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규제를 다시 강화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DSR 말고 이제 LTV까지 건드리겠다 이거군요. 근데 다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상화했던 LTV 규제를 다시 역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대출 조이기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정책이 실제로 또 나오면 전해주시고, 이 당국에서 이렇게 벼르고 있을 정도면 좀 은행들 중에서 이 눈치 빠른 곳들은 이 당국에 혼나기 전에 좀 미리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이제 금리 조정이 당국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택담보 혹은 신용대출의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 등과 같은 비가격 정책 관리 방안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현재 최장 50년인 주담대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를 하거나 네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로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 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네. 신규 주담대 모기지 보험 적용도 막힌 상황인데요. 네네. 또 여기에 추가로 논, 밭, 과수원 등 나대지, 담보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의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지된 상황입니다. 야, 국민은행이 제일 강력하게 대출을 막는 모습이네요. 네, 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통장 자동 대출이라고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한도 역시 현재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인데 이 역시 5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상태입니다. 네, 국민은행은 그렇고 이제 다른 은행은 어떻죠? 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이제 갭 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이 됐다고 지적받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네. 우리은행도 모기지 보험 적용도 중단하고 그다음에 지난 4월부터 2억 원으로 제한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추고 대출 모집 법인의 한도를 법인별 월 2천억 원 내외로 조정해 대출 규모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새 전세가율이 오르면서 갭 투자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